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eyes above it, moving so phenomenally. Come on, like the way we rock it. 아까 임진왜란 이야기하면서 병자호란도 이야기를. 저는 병자호란이라고 하면 제일 그 기억나는 게 인조가 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여기서 피났다. 예. 그게 아마 309고도 그래 309고도 맞죠? 예. 예. 그것이 제일 기억나가지고 제가 좀 메모를 해왔는데 참 치욕적인 우리의 역사 병자호란이라고 하면 어느 예. 정도는 좀 우리 역사에서 좀 치욕적인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때도 또 우리 숨은 영웅이 있었을까요? 그 이분 성함이 어한명이란 분입니다. 어씨야. 예, 어씨인데 저는 어씨가 했는데 이 명가더라고요. 어씨가. 뭐 이거 한자 보니까 고기였잖아요. 고기였네. 예. 근데 이분이 뭐냐면 수은판관이라고 네. 그 또 물가에서 일을 하셨어. 또. 예, 곡식을 이렇게 세금으로 낸 곡식을 다 실어서 서울로 가져오잖아요. 그럼 강화도를 거쳐가는 거예요. 예예예. 거기에서 이제 세곡선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직책인데 이분이 이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난리가 그렇죠. 났다는 그러면 소리 이제 듣고. 강화도가 바다를 건너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네. 지역이라 요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이제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가고 네. 대군들 왕자들이 그렇죠. 왕자들이. 도망을 옵니다. 네. 이쪽으로 오는데 이 어한명이라는 분이 결론적으로 그래요. 어한명이라는 분이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군들이 오는 게 네가 어떻게 좀 접대를 해라, 좀 맞이해라 해서 자기 근무처로 옮겨서 거기 말합니다. 하면서 그 명령을 내린 상사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부서가 바뀌어 버려요. 그 이 사람은 근무지 이탈로 잘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명이요? 예, 어한명이요. 어머.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기에 피난을 왔던 왕자들이 나중에 어한명을 찾아요. 근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기록도 없고. 아 그러니까 그 왕자들이 강화도로 왔는데 그때 이분들을 잘 케어해줬던 분인가요? 그렇죠. 이 어한명 명 제가 생각에 이 어한명이 없었으면 아마 그 저 피난 왔던 왕궁 사람들 그 대군들이 다수 굶어 죽지 않았을까 추위에 떨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가 전쟁 상황이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심지어 이제 김경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네. 분이라 붙이긴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임금하고 그 저 복림대군 해서 대군들이 그 왕실 사람들이 강화도로 도망가야 되는데 배를 막 준비하려는 이렇게 김경진이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치사하다. 정말 치사하다. 자기 가족을 먼저 챙깁니다. 그 정도로 이 싸가지 없어서 나중에 죽어요, 이 사람이. 죽는데 진짜. 이제 어한명 같은 경우에는 이 딱 보니까 이 양반들이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네, 고리타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 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없으니까 현미가 아니고 율무. 율무를 삶아서 밥 대신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닷가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닷바람이 춥잖아요. 그때 네. 겨울이니까. 그 너무 추워서 이제 이 내시가 장작을 좀 구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또는 그 고을의 사또는 장작을 찾아서 다녀요. 근데 장작이 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명이 그 땔감이란 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볕단 있잖아요. 볕단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잘 타니까. 잘 타게 하고 그리고 또 아. 이제 배가 건너가려면 격군이 필요한데 네. 노젓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그냥 모집하니까 자기도 급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했지? 이방들 사또 이 사람을 데리고 앞세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 얼굴을 아니까 놈이 도망갔다 다 하니까 그러니까 왕국 유리하게.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에 와서 불러도 안 오지만 이 동사무소 직원이 온도도 체크하니까 다 와서 이제 실어주거든요. 최고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왕실 사람들이 왔을 때 좀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복림대군이 그때 딱 오니까 대군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요.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이야기하니까 이제 앉으시려고 하니까 대군이 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명이 내가 찬바닥에 있으니까 방석을 깔아줬어요. 방석을. 그 앉지를 않아서 이 한 명이 내가 맨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이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해서 볕단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무릎 자기가, 꿇고 했거든요. 그때서야 이 복림대군이 앉더라는 거예요. 오. 복림대군이 나중에 사실은 대군은 세자와 대군이 많이 달라요. 세자는 다음에 왕이 되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고 하지만 대군들은 이렇게 음악이나 하고
놀아라. 한량. 예, 왜냐하면 한량으로 만들었어요. 왕이 만약에 그렇지. 우리 그 왕이 되지 않을 아들이 그죠? 그렇죠. 너무 똑똑하면 반란을 안 일으킬 수 되니까. 있으니까. 예. 근데 이 복림대군이 대군이었는데 그때 세자는 소현세자였거든요.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임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방석에 앉아라 했을 때 아무리 그 수훈판관이 아주 말찍이거든요. 말찍이 이렇게 맨바닥에 앉아 있는 걸 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만한 자질이 그때 보인 게 아닌가 그 작은 에피소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게 이분이 나중에 보면 우리 역사상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덩치가 컸던 임금님이야 조선시대 때. 효종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면 가셨지 당연히. 관을 짰는데 네. 관보다 더 커가지고 관을 새로 짰다는 효종 효종이 효종 임금이 덩치가 지금 어마어마했겠다. 복림대군인데 네, 나중에 이제 소현세자가 죽으니까 광인효 예, 그렇습니다. 효 맞네. 광인효 맞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효정 임금이 되고 나서 어한명을 찾습니다. 어모라고 이름도 잘 몰라요. 어모라고 했는데 어모를 그러니까 찾아라. 신하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 뭐 이렇게 뭐 장군쯤 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말단이라 가지고 예, 예. 몰랐구나. 그래서 결국은 효정 임금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은 잘리고 나서 10년 뒤에 죽거든요. 효정 임금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 가족들이 밝혀집니다. 어한명이었고 그 우선도로 또 벼슬을 좀 했죠. 근데 어한명이라는 분이 그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기 제목이 강도 일기입니다. 강도가 강화도. 강화도 일기. 예. 근데 이분이 또 남긴 기록이 있어요. 일기에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빠뜨릴 수 없어서 남긴다 했는 게 있습니다. 하인들에 대한 얘기를 남겼어요. 본인의 하인들. 예. 그 대립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 뭐랄까 이제 난리 중에도 관리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경찰 군인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오히려 예. 더 할 일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할 일이 있는데 처자식들이 다들 피난 가고 하니까 이 대립의 처자식이 와서 울면서 우리도 좀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 대립이 채찍으로 자식을 때리고 쫓은 다음에 이제 이 어하명을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 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하명이 이렇게 기록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사사로운 정을 능히 끊었고 겸손함이 있었으니 벼슬아치 상전에게도 그와 같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산의 풍가편에 도착해서 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죠. 구하러 나갔다가 오랑캐를 만나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비에 대한 그렇죠. 기록을 예. 또 하나는 이제 마두라는 그 역마를 맡아보는 분인데 애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참 다들 예. 좀 어렵긴 하네요. 그 성이 없어요. 애복 씨. 예, 성이 없어요. 우리 애복 씨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네. 네. 예. 우리 애복 씨는 또 어땠을까? 예, 이분은 그 오랑캐 그러니까 청나라 기병들이 막 날뛰잖아요. 뭐 어디 가서 잘못 걸리면 죽을지 모르는데 네네. 그 이분도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이 수행을 잘 합니다. 이렇게 어한명 일행을 잘 이렇게 이끌어서 무사히 또 인도해주고 나서 나중에 또 이 사람 또 포로로 잡혀서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들 같은 경우는 산으로 가도 되거든요. 도망가 버려도 되고. 근데도 굳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 김경진 그 대군들이 강을 건너야 돼. 강화도에 가서는 또 방비태세를 안 해요. 뭐 바다를 청나라에서 기마 민족인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겠냐 해서 수비 뭐 이렇게 뭐 보초 아무것도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함락을 당하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들 그렇죠. 때문에 진짜 역사에서 보면 그때 강화도가 함락되지 않았으면 병자호란이 판세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김경진 한 사람 때문에 이 비극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이네. 네. 근데 이 이름은 성도 없는 있잖아요. 이 종들이 맞아.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어쨌든 대군과 예. 세자를 지켰다는 거죠. 예, 예. 참 예. 뭐 그렇게 이름 없는 분들의 활약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예. 드네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 전에 그러면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쟁에서도 예. 어떤 이름 없는 분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말을 얼핏 하셨어요. 예,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린 친구
혹시 알까? 이순신 장군 들어봤어요? 와 역시 들어만 저렇게 봤지. 어린 친구도,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역사 조기 교육.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응? 훌륭한 사람? 아마 그렇게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았을까요? 그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그 명량해전에 있잖아요. 그렇지, 명량. 한 척으로 영화에서 보는 한 척으로 막 버티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버텼는지. 그 정확한 걸 잘 몰라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기긴 이겼지만 도대체 어떻게 전투가 전개됐는지 이런 기록이 별로 너무 없습니다. 궁금하다. 예, 없는데 예, 이순신 장군 이전에 그 제주도 분들 있어요. 제주도 분들. 제주도는 조선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탐나. 탐나라는 독립국이었어요. 예. 그러다 이제 고려 시대부터 해서 조선 시대 했는데 이 제주도가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들이 파견되면 너무 많이 해먹어요. 그래서 막 기록을 알 길이 보면 있나 예, 뭐, 예. 어떤 구년에는 말하자면 백성의 절반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세금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랬냐면 배를 타고 보트피플이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다녀요. 제주도 사람들이 예, 가끔 도적짓도 합니다. 도적짓도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자기 그 저 제주도 집에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간간히 나와요. 그 이분들 누구라 뭐라고 불냐면 포장민이라고 포작인, 포작인, 아니면 무두압 이렇게 불렀는데 이분들이 배를 모는 기술 아주 뛰어납니다.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그러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성종 때 임진왜란 훨씬 이전에 기록을 네. 보면 포악하고 너무 날래고 배도 빠르고 그리고 힘도 좋고 그래서 해적인데? 그래서 외구들이 이 포장민을 만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났다는 그렇죠. 소리인데요. 엄청난 이렇게 무공을 지니고 있는 뭐 숨은 고수들이죠. 그 이분들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부대에 많이 들어옵니다. 일당백인데 네. 그러면? 그 보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숙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립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일본은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바다에 강하다. 우리는 바다가 약하니까 수군을 패하고 육지에 끌어들여서 싸우자. 우리는 육전도 강했나요? 육전도 강했죠 사실은. 해전에서도 약했다. 임진왜란 병사가 한 외군이 20만 오거든요. 그 살아 돌아온 게 10만밖에 안 돼요. 완전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 엄청나게 그 우리가 싸움 잘해. 의병도 싸움 잘하고. 그래서 이 포장민들이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수군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돼서 그때 이분들의 활약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얼핏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를테면 이제 물길을 잘 모르니까 이순신 장군은 저 오랑캐들, 북쪽 오랑캐들 이 정리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물길을 좀 도움을 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딴 얘기구나. 그 겨우겨우 유성령 덕분에 겨우겨우 이제 수군이 유지가 되는데 그때 폐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수군들이 다 대리꾼들인 거예요. 대신 이렇게 가서 이제 노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네. 배가 뭐 바다에서는 바다 상황에 따라서 잘 못하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정식 등록된 군인들 다 데리고 오면 이게 배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예비군들 모아가지고 아주 예비군은 세죠. 민방위. 죄송합니다. 예비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민방위 그러니까- 지금 듣는 민방위 화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수군이 엉망이다. 이거 가지고 수군이 전쟁을 엉망이라는 할수 거죠, 없다. 그러니까. 예. 그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유성룡 대감이 이제 억지로 우겨서 네. 그 유지가 됩니다. 되는데 이 포장민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혹. 제가 이 프린트하면서 한 페이지를 빼뜨렸어요. 저희가 사실 대본이요 별로 따로 정해진 대본은 없고요. 그냥 줄글로 쭉 그냥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항상 녹음을 자,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네. 옥포해전이 첫 승리인가 그렇죠. 옥포해전인데 여기에 보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수들과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그리고 포작선 46척. 제일 많네요. 그렇죠. 판옥선은 우리가 이제 판옥선은 전투선이고 포작선은 이렇게 그냥 타고 다니는 배니까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없을 때는 곡식을 실어 나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상선과 전함이 많이 다르지만 그때는 평소에는 겸용. 예, 겸용으로 썼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물자를 옮기다가 나중에는 전쟁 때 그렇죠. 쓰고. 그러니까 이 포작선도 상당히 유용하게 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포작선이 46척이나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은데요. 주력 예. 상당히 도움을 많이 하는 그렇네요. 그 이제 명량해전에도 보면 네, 그 징비력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10여 척을 이렇게 수습해서 네, 싸우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뒤에 어민들이 몰려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뒤를 바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작선이 실제로 우리는 파노스 열대로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좀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분량이 크지 않았을까. 몫이. 우리 포자인들의 그렇죠. 역할이. 근데, 근데 네. 예. 저는 그 하깃진 이게 예. 그 뭐지? 이게 V 형태로 둘러싸고 해가지고. 쭉.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쭉 우리 배가 가다가 저기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싸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포를 막 쏘는 그게 하깃진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I got it. 예, 알았어요. 이순신 네. 장군의 해전은 이거 괜찮은 전술이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영국 해군이거든요. 맞아.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는 왜 우리 캐리비안 해적 보면 배가 붙잖아요. 그럼 올라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육지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영국 해군은 어떻게 했냐면 스페인이 너무 세니까 오기 전에 부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기 전에 포를 쏴서. 멀리서 예. 포를 쐈고. 예. 결국은 영국의 포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예. 그 사정거리가 포가 스페인 포보다 영국 더 군함 더 멀리 머니까는 나가고. 모든 게 다 박살나고. 그래서 결국 그게 해전사의 개념을 바꿨거든요. 그걸 한 1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려 후기에 네. 한 40대 500으로 싸웠는데 멀리서 쏴서 침몰시켜서 물리쳤다는 우리가 먼저다.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라는 그러니까 그 나- 당시에도 일본 사람들도 대단해서. 넘어오려고 막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붙으려고 오면 오기 전에 침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싸가지고. 쏘고 재빨리게 돌아서 포구를 다시 해서 다시 쏘고 해서 그리고 저는 그거 뭐죠?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해전법 중에 왜 이렇게 V형 요렇게 예. 요런 형태로 가운데 한 척 뭐 둘 셋 있는데 여기 가운데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요렇게 배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드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가운데는 없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배 숫자가 정말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뭐 열 몇 대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일본군이 물러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 어디서 들었지? 제일 처음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예. 그럼 나 뭐지? 나 뭐지? 나 이거 어디서 들었지? 보통 내가 알기로는 그 배가 어떻게 하냐면은 유인을 하러 먼저 들어가요. 싸움을 먼저 거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싸움 걸어가지고 도망 나오면은 저쪽에서 이제 막 쫓아오는 거지. 이제. 쫓아오면은 거기 좁은 골목에서 숨어 있던 배들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제 한번 치는구나. 쳐버립니다. 전술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숨은 영웅들의 그 포장인들이 포함이 됐다. 이순신 장군도 아마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많이 해전에서 포함됐다는 능한 거죠. 기술을 그렇죠. 발휘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네. 뒤에 보면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부각시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주변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는 백성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기 좋았어. 그게 상당히 위험했어요. 인기남이야. 왜냐하면은 왕의 입장에서 전쟁통에 영웅이 나잖아요. 예. 선조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백성들한테 제일 그렇지. 인기 좋고 이 포자기인들이 전부 다 전적인 말은 지원을 받고. 제주도가 그렇죠. 이 불법 체류자들이죠. 예. 말은 제주도에서 막 적극 지원하면 이 전쟁 끝나면 이놈이 또 되겠는데? 딴만 먹을 수 있겠네 이런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자기 실전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기록을 안 한 거야. 내 인기 좋아 이런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딴 얘기 자꾸 하고 그래서 난중 일기도 저는 솔직한 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민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뭐 우리도 뭐 일기 쓸 때 뭐 가끔 몇 년 전 뭐 페이스북 몇 년 전 일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뭐 그 쉽게 이랬나 말해서 싶을 정도로 그런 게 그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뭐 어떤 여자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상세하게 잘 적어놨어. 일단적인 일기. 저는 그것도 의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생각해요. 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뭐라도 여자 약간 자신의 여성 선조 관계 임금이 되게 셈이 많았던 것 같아. 예. 심지어는 자기 아들 광해군조차도
아니 근데 뭐 여자가 많은 것도 부러워할 수 있잖아 임금이. 저 녀석이 여자가 많단 말이야. 아 그까지 나도 뭐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데 효종 임금 다음에 현종 임금 그렇죠. 효현, 예, 네. 광인, 효현. 현종 임금이 정말 불행한 임금이었어요. 이 사람 늘 몸에 병이 많아가지고 맨날 온천 가고 이랬거든요. 그 또 하나 더 있어요. 조선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후궁이 없대요. 몸이 너무 약해서. 어머 얼마나 약했어. 왕하면 뭐예요? 예, 왕은 뭐예요? 왕의 특권인데 그죠. 그 후한의 여자가 모두 자기 세종이 몸이 좋으셨고. 세종대왕이 그래 여자가 많았으니까 우리 세종대왕의 여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저희 하도록 하죠. 그거 재밌겠다. 예, 이 자손들만 포자긴 54명. 예, 그러니까 그거 재밌겠다. 이 포자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가 우리 역사의 중심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뭐 BJ인가 친구가 뭐 제주도 사람들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제주도가 워낙 변방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승리에 있어서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얼핏 제가 보기엔 저 사람 포자긴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 전쟁에 있어서 만약에 이 포자긴의 활약들이 제대로 부각이 됐다면 네. 우리가 근대사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일어났던 거 원래 실제 사건과 함께 그 네. 어느 부분을 어떻게 부각해야 되느냐. 맞아요. 예. 그 부각하기에 따라서 후대에 뭐 더 좋게 기억되기도 하고 또 묻혀지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묻혀진 영웅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안용복은 사실 그 노비의 신분인가 뭐 아무튼 태어나가지고 울릉도인가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고 일본에 외쳤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 또 숨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일본- 이분 자체가 숨은 영웅인가? 그렇죠. 이분도 미스테리한 분이에요.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촛불 시위가 상당히 미스테리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폭동이 안 일어날까? 뭐 그런 거 분명히 뭐 이렇게 편의점 하나는 틀릴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런 거 참 신기하죠. 안용복 선생도 참 신기합니다. 이 우리가 안용복을 장군이라 부르잖아요. 안용복은 절대 장군이 아닙니다. 맞아. 노비였어요. 노비. 노비라고 저도 알고 노비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지금 일본인들은 우리를 참 우습게 생각해요. 역사를 갖다가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맨날 왜곡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지네는 안 그러나 그러니까 신라사를 왜곡 우리 지금 신라 임진왜란도 다 이제 일본이 왜곡했는데 그 중에 안용복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 가면 안용복 동상이 있어요. 근데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장군처럼 네, 조선과 일본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기록에도 안용복이 칼을 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저거다. 맨날 그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한국인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이제 이 안용복과 관련해서 또 그 동상에 보면 안용복이 앞에 있고 이제 뒤에 사람들이 몇이 배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려가 한 명인가 두 명 있어요. 그 배 안에 승려가 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사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려가 5명 탔다고 정확히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한 명만 다 태웠다고? 예.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어거지 같지는 하지만 억지로. 그래도 우리가 일본인을 상대로 한다면 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쳐야 될 배려해서 부분일 수도 해야 있겠네요.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의성에 가면은 이제 조문국 박물관이라고 이제 조문국? 조문국이라는 의성 지역에 이제 쉽게 말해서 신라에 복속되기 전에 이제 조그마한 예. 뭐그 불악 국가라 해야 되나? 이렇게 뭐 그런 조문국이 있었는데 조문국 박물관이 개관하는데 그 개관하는 날짜에 일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관광버스 타고 왔더라고. 개관 정식 그 행사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정식 행사가 오후에 있으니까 오전에 오셨으니까 둘러보라 했는데 그분들 전부 딱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제 시대 때 거기 발굴했던 그 일본 대학에 있는 발굴 도록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있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하는데 이분들 가이드를 맡았던 그 일본인 그 가이드 아니 한국인 가이드가 전부들 무섭다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그 백제 임금을 순수대로 다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네. 아마 백제 전공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네, 역사 없을 거예요. 백제는. 그분들은 첫 번째 임금부터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 외운다는 거예요. 자기 제 그때 의사가- 자기 나라에 아니 우리 백제에? 우리 백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 해박한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역사 동호회에 계시는 완전 시골 동네에 계시는데 거기 오시는 분이 무슨 대학교 그 역사학과 명예 교수인데 그분들 따라오는데 실력이 거의 웬만한 대학원 석사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아닌 바로 이웃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꿰뚫고 그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정도면은 우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 역사 외고 아무리 싫다 갑자기 하더라도 소름이. 무섭더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네에 있었던 어떤 유물들이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하러 오셨잖아요. 자기들 거다. 일본인 주도하에 그걸 이제 발굴했으니까 그걸 이제 와. 전시한다니까는 일본에서 나왔는 거예요. 이제. 그 개관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이제 일본인들은 항상 그 지금도 있잖아요. 한반도에 남아 있는 일본의 흔적을 찾으러 다녀. 그것도 이제 발굴도 자기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휴, 참 우리도 제대로 조금 역사를 조금 완벽하게. 나 물론 그 다케시마 그거 독도를 자꾸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영토라고 주장을 그러면 저기 뭐냐 대마도 내놔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아니 그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 젊은 세대도 그렇고 너무 안일하게 좀 대처를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역사와 어떤 그런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하게 알고 좀 알려고 근데, 하는 노력들이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인이 쓴 일본 역사를 읽어보면 그 그건 사람들이 정확하게 쓴 것 같지만 왜곡이다? 사실 살짝 숨기는 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독도가 우리 땅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여요. 날씨 좋은 날. 그렇죠. 근데 일본 어디에서도 독도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산에서도 대마도 한 보이겠대. 3,000년이라고 생각 전에 3,000년, 4,000년 아니면 2,000년 전이라도 생각하면 안 보이는 데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못 가요. 근데 그 일본인들이 와서 살았던 흔적들이 울릉도에도 곳곳에 남아 있어. 울릉도에도. 그러니까 그 이제 울릉도에 우리가 공도 정책을 펴서 백성들이 안 살 때가 있어요. 외국 워낙 들끓어 가지고 그 이놈들이 와서 이제 빈집에 와가지고 안용복을 처음에 잡아가서 일본인들이 그렇지. 신문을 안용복을 합니다. 잡아갔죠. 예, 일본 신문을 사람들이. 하면서 그때 신문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야 다케시마 그때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했거든요. 다케시마가 어쩌면 조선이 울릉도일지도 모르겠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게 울릉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전목적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조선 사람이 울릉되니까 야 우리 구역 이래가 잡아온 거예요. 근데 안용복이 워낙에 말을 잘해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그런가 그러니까 해서 놔줬다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일본인들이 그게 울릉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이 울릉도 울릉도구나. 갔다. 예. 그 정도는 이제 일본인이 잘 몰랐던 거죠. 말하자면. 그 해상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800년 정도쯤에 엔닌이라는 일본의 승려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당나라로 가거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책을 읽었어요. 당견사로 갔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갔냐가 중요하거든요. 신라배를 얻어 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배는 가다가 갈 만한 항해술이 안 돼요. 그까지 중국까지 못 가는 거예요. 중국까지 갈 수도 없고 뭐 말하자면 배도 튼튼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라에 부탁을 해서 얻어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도 중 엔닌. 중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사실 안용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 승려 예. 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죠. 승려들이 예.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승려들한테 깍듯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적으로 그 여러 조선의 유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승려가 넘치면 조선은 멸종할 것이다. 왜요? 후손을 안 보니까 승려들은 그래서 이 썩을 놈의 사상이다 이래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이 중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보기에 승려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성을 쌓을 때. 그 승려들은 음주 가무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맨날 산길을 다니고. 그럼 이제 결혼 생활을 안 하니까 허벅지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꾼에 최적화됐다. 성 쌓기는 최고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성 쌓는데 이게 좀 게으르다 이래가 네. 이순신 장군이 그 승려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때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들이 성 쌓는데 동원이 됐다. 네, 그렇죠. 어이구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려 이 불교에 대해서 보면 우리 호국 불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호국 불교란 개념은 60년대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뭐 무기를 들고 하는데 승려들 원래 칼 잘 안 듭니다. 칼 잘 안 들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승려들이 국가적 제사를 지내고 할 때는 뭐냐면 벽사였거든요. 벽사.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무당들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승려들도 예, 그 구속의 호국이란 개념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그냥 무당들.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 선비들 보기엔 비합리적이고 좀 그럴 수 어거지고 그래서 있고. 싫어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갖 걸 다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보면 이 큰 절 옆에 보면 종이 이렇게 한지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청도에도 가면. 예. 청도에도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이제 조선에 종이 할당을 많이 내립니다. 야, 종이 만들어 와. 그걸 어디다 내리냐 하면 절에다 내립니다. 절에. 왜 절에 내렸을까? 그 절에 이제 물도 맑고 또 성녀들 힘도 좋고 할 일도 없잖아요. 아니, 종이 만드는데 그렇게 힘이 드나요? 물론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종이 근데 이제 예전에 무리들 종이 만드는 거 직접 보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거 당나무 이렇게 당나무를 해가지고 삶아서, 예. 맞아. 체에 걸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할당을 내렸어요. 절마다. 예전에는 그 종이를 상납하라 이게 엄청난 종이가 부의 상징. 그렇죠. 이라고 헐레벌떡 볼수 이제 있겠죠. 만드는 종이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작은 절에 이제 종이 할당이 내리면 승려들이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 절이 없어지기도 하고. 힘들거든. 종이 만들기 그렇게 힘들어서.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극적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승려들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도움을 줬다. 이게 절이라는 게 최고의 독서실이었습니다. 조용해서. 예, 공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좀 반대된 얘기인데 최고의 피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닭이나 염소 가지고 절에 갑니다. 가면 이제 머슴들이 승려를 불러요. 네. 그러면서 야 열심히 해 이러면서 예. 고기 안 먹잖아요. 승려들이. 근데 막 닭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해서 끓여서 바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쇠미록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무 그 절을 예. 좀 그렇게 애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었네요. 집안에 양반들 집안에 중에서도. 잔치가 있는데 두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가서 만들라 그래. 절에. 또 양반이 할당을 내립니다. 어머. 그래서 갔는데 모습들이 와서 이러는 거야. 아, 열심히 안 하던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데려와. 그래가지고 발바닥을 어머. 때려서 그래서 두부를 너무한 열심히.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승려들이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노비보다 더 낮게 홀대를 홀대 받았네요 진짜. 받았는데 이게 신비한 게 이런 거예요. 안영복도 노비였잖아요. 근데 안영복이 그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백기라고 예, 다르거든요. 예. 그 성녀들이 순천사도 보면 이 전라도에 있는 절인데 실제로 그때 종이 때문에 막 어려움 겪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순천사에도. 그러니까 고생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녀가 5명, 100가지 어떻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영복을- 죽을지도 모르는 안영복을 따라간 겁니다. 같이. 일본에 가면 또 이렇게 정식 관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백기를 따라서 건너가서 안영복을 호위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안영복이 노비였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사또 정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예. 그 사기극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예. 그걸 도와줬던 게 그 승려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약간 천시받고 천시받던 승려들. 예, 국가에서 이제 정말 없어져야 될 존재다 이렇게 이런 거 어디서 찾았어 김진지? 대단해. 다 그죠? 있습니다. 알잖아 우리. 뭐 빼고 다 잘하는 아니 우리 저 어머니 아버지 계셔가지고 우리 진지 기자님이 아직 미혼이라서 예, 걱정이 좀 많으시죠. 제가 봤을 때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 절대 제 어머니께서 지금 웃고 계시는데 아버지 표정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 김진지가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허벅지 튼튼한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허벅지 튼튼한 여자가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일을 잘할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그런 여성분이면 괜찮으실까요 우리 어머니? 아무 말씀 없으시면서 거기 아니 예. 좀 덥네요 여기가. 저희가 주변에 얼른 찾아보는 걸로 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네, 제발 좀 누르시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아직 어린 친구들한테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 나이를 네,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나 어머님 많이 닮으셨네요. 네. 우리 그죠? 김진희님이 잘생겼어. 잘생겼어. 나오나야 나오나.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가볍게 살펴보고 저희 좀 마무리할 텐데 아까 잠깐 했어요. 논개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본군 적장을 딱 안고 스쿠버 다이버. 스쿠버 다이빙을. 야 이거는 농계 우리 대박 아닌가요? 조선을 통틀어서 뭐 황진 이런 분도 있지만 네.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기술을 그렇지. 북쪽의 개월량
남쪽에 농계. 개월양은 누구예요? 개월양이 누구냐면 평양성이 이제 함락됐을 때 그 네. 안에 이제 개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평양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밖으로 나가고 싶어 성벽에서 불러요. 오빠 오빠 불러요. 그냥 불러요. 오빠. 오라버니. 예, 누구든 오라고. 오라버니. 왔는데 그때 마침 김응서라는 장군이 옵니다. 어. 와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성 밖으로 좀 빼내도 이렇게 이야기. 네. 김응서 오케이 도와주겠다 이야기를 해요. 하고 나서 그 대신 나를 좀 도와달라. 그게 뭐냐면 외장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오빠인데 좀 들어보내달라고 아. 그래 들어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날 밤 술 마시고 놀아요. 외장하고. 그리고, 예. 외장이 취해서 쓰러져 있을 때 이 김응서가 들어와서 목을 뱁니다. 그래서 어. 외장 목을 들고 가다가 들켜요. 근데 김응서가 개월양과 약속한 게 있어요. 너를 성 밖으로 빼내주겠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성사 조건이었는데. 예, 가다가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는 없는데 이 개월양을 죽입니다. 죽이고 홀가분하게 성벽을 넘어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양성에 이제 중요한 장군이 죽었기 때문에 왜군들이 이제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평양성을 수복했다.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농계와 개월양이 왜 중요하냐면 농계가 죽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00년 뒤에 농계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농계가 죽고 나서 100년 동안은 진주의 기생들 외에는 농계를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개월양 같은 경우에는 평양성 수복이 임진왜란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개월양은 조선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이 다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 그 임진왜란 때부터 해서 막 농계해서 할 것 같았지만 네. 100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재조명이 개월양은 뭐 됐구나. 심지어 한 400년 정도 잊혀져 있었으니까. 근데 농계 관련해 가지고 이건 정말 이거 웃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일본에서는 농계를 신사에 모셨어. 아 맞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그 있는 어떤 것 시사냐면은 남녀간에 꼭 가야 될 수도 있어 그게 진짜. 그 사랑이 못 이룬 남자 여자를 이렇게 거기 가면 이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의 여인하고 왜 그 자기 이제 일본의 외장소 이게 죽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이런 그렇지, 식으로 맞아, 약간. 왜곡해서 얘들이 왜곡해서. 사랑이 왜곡이니까 예. 왜곡해서 이렇게 그 신사에 모셔놓으면 거기 모셨구나. 남녀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이제 지금 사랑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일본인들 얘는 중에 장사 속으로 하는 거야 예, 진짜. 일본인들 중에 일본의 수군이 이순신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이 몇 명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명량 관련해서 게시글 올라가잖아요. 밑에 일본인이 댓글 다는 걸 보면 환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우리가 아주 정말 모르더라고요. 부끄러워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이순신 역사 하시는 분들이 누구 책을 제일 신비스 있게 보냐면은 왜 명량에 보면은 그 누구지 그 원균? 일본 해적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양반이 부르시마. 이순신에 대해서 예. 그 자기는 자기도 정말 자존심 센 일본에서 한 칸 하는 사람인데 이순신한테 몇 방 터지니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사람이 패장이지만 내가 정말 억울하다. 사실 억울하고 너무 힘들지만은 후대에 저런 사람을 만나면 이기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전법을 어떤 쓰는데 사람인지.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어. 이 전술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해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역사 제주에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어떤 전법 하객진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저는 그 사람이 다 기록해놨다니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번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를 썼어요. 그 기록이 무조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별로- 이야기하다가 다시 빠꾸되고 이래요. 그런 유명한 사실은 분은 농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뒤돌아간다니까 다시 진신으로. 별로- 끝을 못 내겠어. 별로 유명한 분은 아닌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이렇게 역사를 조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끝이 쳐들어왔다. 안 내. 아니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보는데 저는 이순신 장군이 북방에서도 근무를 했고 전국에서 해봤기 때문에 국제 관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죽잖아요. 네. 왜 그렇게 끝까지 쫓아갔을까? 기록은 뭐 한 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저는 생각에 그 당시에 조선과 일본의 그러니까 국제전이거든요. 명, 조선, 일본에서 네, 그렇죠. 네. 가장 주력 부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가 몸소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명나라 자기다. 그쵸? 자기의 부대다. 조선군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조선의 나라라는 거죠. 조선인의 나라다. 만약에 무슨 뭐 천자의 군대가 와서 도와줘서
이겨서 그래 됐다 그래 되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도 끝까지 이순신은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의 목숨으로 증명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이 죽었네 안 죽었네 왜 죽었어 이런 해석이 있지만 저는 네. 국제적 센스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때도 얘기했잖아. 이순신 장군이 정말 이 센스. 네.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과거에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 문과야. 그렇죠. 문과 시험을 4번인가 떨어지고 32살에 문과에 이제 맞춰가지고 하향지원해서 하향지원해서. 이제 문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하신 거야. 그러면은 정말 하는 게 잘. 그 이순신 장군은 말에서 생각할수록 떨어져 시험 치다가 그 시대 실기에서 그 시대를 초월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봤지만 우리 산홍이 언니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못했네. 그러니까 농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인들이 왜곡을 하잖아요. 근데 산홍이 산홍은 일제강점기 때 기생이에요. 진주 기생이에요. 네, 저희가 산홍을 마지막으로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늘 농계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진주 기생 산홍이가 농계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춤이나 추고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한탄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을사오적 중에 이지용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진을 보면 잘생겼어요. 그 친일파의 우두머리니까 친일파의 돈도 많고 우두머리죠. 권력도 예. 있고 이러는데 산홍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내 첩이 되라. 그러니까 산홍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생이 춤추고 노래하는 직업이지만 내가 어떻게 역적이 우두머리에 첩이 그러니까 됩니까? 나 이게 대단한 그래서 이제 이청이 너무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가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야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내한테 와라. 이러니까 산홍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계라는 기계가? 인물의 정체성을 산홍이 증명한 거예요. 이어갔다. 그 역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저는 이제 황당한 얘기지만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안 봐요. 속국이었으면 어차피 의뢰된 거 뭐 그렇지, 중국 속국 일본 그렇게 그래 하면 독립운동 안 되지. 하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한 민족이었거든요. 그게 일제강점기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속국이 아니었다. 독립국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역사라고 보여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산홍이 언니가 정말 대단한데 이게 농계를 증명한 저는 거죠. 되게 와닿았던 대목이 여기였어요. 천대받는 백정과 동거할지언정 어찌 역적의 첩이 되겠습니까? 우와. 대박 아닙니까? 박수 쳐야 돼 이거. 맞아 이게 이 기계가 짱짱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일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남자를 꼬신다 이렇게 그냥 기생 하나의 기생이지만 자기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 절도와 기계를 지켰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와서 이렇게 다시 좀 알아봤을 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물론 많이 알려진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숨겨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내서 우리 개개인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두 분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당히 이 진지하게만 해서 죄송하고요. 괜찮아요. 캐릭터잖아. 김진지. 예, 괜찮아요. 예. 대건 괜찮아. 난 저는- 지금 센스가 없었잖아. 여기 없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항상 어쨌든 한계야.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분들이 사실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정말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뭐 네. 저도 뭐 고관 대작도 아니고 다들 평범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 대역전의 큰 주제가 아닐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써가는 역사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에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자,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예,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또 뭐 TV 화면이나 영화로 이제 각색돼서 나오는 그런 역사들도 역사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역사들을 계속 발굴하고 또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가볍게 시작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역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역사에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역사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또 뭐 이렇게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주권이 침해받는 그런 네. 일들이 네. 좀 더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돼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 생활 속의 역사와 네. 그런 것들이 좀 네.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평행 이론 고 퀄리티 꿀잼 19금은 오늘 없었다, 그렇지? 그리고 어머님들 계시고 예, 어머님들 계시고. 우리가 또 항상 오류가 많아요. AS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만약에 오늘 드렸다면 다음 시간에 또 AS를 다시 해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고퀄리티 꿀잼 19금 역사 팟캐스트 대역죄인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그거 하면 되나요?